시간의 흔적을 평면 매체로 이제 그림으로 그리고 있는 최윤희라고 합니다. 저는 A라운지 개인전을 준비하고 있었어요. 진짜? 이번에 전시 준비하면서는 제 내면의 감정에 좀 더 집중을 해서 관찰을 하게 됐고, 감정이라는 거를 생각을 했을 때 그게 시간이 얼마가 지났든지 간에 좀 오래된 감정들, 좀 그런 묵은 감정들이 어느 자리에 있다가 갑자기 이렇게 불현듯 떠오르는지, 그거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된 게 좀 시작이었던 것 같은데, 그 감정들을 가지고 이제 화면에 얘가 만약에 나의 자리에 어디 위치해 있다면 어느 곳에 있을까를 좀 상상을 하면서 그림을 그리게 됐던 것 같아요. 처음에 제일 먼저 주된 생각을 하게 된 게 좀 소거된 장면들에 대한 생각이었는데, 그 장면들이란 게 제 안에 있지만 좀 표현하지 않고 혹은 표출하지 못하고 그냥 담아뒀던 감정들, 좀 그런 걸 생각을 하다가 좀 소리 내지 못한 어떤 목소리들, 그런 생각으로 이어졌고, 뭐 간단히 제가 단어나 글로 이제 메모를 해놓는 게 있는데, 그게 캔버스 뒷면이나 이제 옆면에 표현이 되기도 하는데, 이제 그게 주로는 뭐 의성어 같이 좀 한 단어, 그러니까 소리를 연상하게 되는 좀 그런 메모들이거든요. 그래서 그것들을 가지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뮤트라는 제목이 나온 것 같아요. 주된 변화는 그리는 방법에 대한 고민이었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싶어 하는 게 있는데 그게 표현을 했을 때 계속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니까, 뭔가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과 그리고 화면에 나타나는 것 사이에 갭이 있다는 생각이 계속 드니까, 뭐 캔버스 위에 올릴 수 있는 이제 재료들을 가지고 많이 시도를 했던 것 같아요. 2019년도부터 21년도까지의 작업들이 아무래도 관객들이 보기에는 좀 많은 변화가 있는 것처럼 보이거든요. 그래서 그렇게 보였던 것 같긴 해요. 저한테는 좀 자연스럽게 보이긴 하는 건데, 좀 보여지기에 좀 달라 보여가지고 고민의 여지가 있었던 부분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, 이번에는 꼭 이렇게 이 색을 해야지 이런 개념을 가지고 접근했던 건 아니었고, 그냥 자연스럽게 질문 안에서 좀 짙은 색상이라는 단어를 이야기해 주셨는데, 그게 거의 설명을 하는 것 같아요. 묵은 감정을 계속 떠올렸을 때 색으로 그거를 표현을 할 때 여러 겹의 어떤 레이어를 이루면서 표현을 하다 보니까 색상끼리도 어떤 부분은 탁하고 좀 무겁게 보여지기도 해서, 이전의 사루비아 때의 전시 때보다는 좀 진하게 보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하고 있어요. 최근에 그리는 작업 가지고는 재료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았던 것 같은데, 아무래도 좀 표면이 좀 매끄럽고 좀 매트한 부분이 있어서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긴 한데, 천에 어떤 물감의 성질을 올릴 때 그게 굉장히 얇은 레이어로 많이 올리기를 바랬었고, 그 물감의 물성이 직접적으로 두께감 있게 드러내기보다는 천의 물감이 좀 천천히 그리고 아주 얇게 흡수되기를 좀 바라면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, 아무래도 그 과정 자체도 시간은 걸리지만 손으로 문지르거나 이제 붓으로 좀 표면을 문지르고 해서 문지르는 과정을 많이 하면서 보시기에 약간 저게 어떤 재료로 했지? 좀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주셨던 것 같긴 해요. 캔버스에 오일로 유화로 이제 그리고 있습니다. 뭐 어제 일이든 뭐 언젠가의 일이든 그게 떠올랐을 때는 그 어떤 자리에서 내가 떠올렸다라는 개념으로 작업을 계속 진행을 했었거든요. 그래서 아무래도
그 안에서 계속 이렇게 묵히고 축적된 어떤 색들도 연결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. 그게 막 감정이 뭐 이건 이거다 저거다라고 나뉘어서 작업을 한 적은 없고, 근데 방금 말씀하신 그런 사실 단어는 그 캔버스에 좀 티가 나게 표현되는 부분이 뭐 일부러 보여주려고 했다기보다는 그냥 자연스럽게 어떤 부분은 좀 그냥 노출이 된 것 같아요. 뭐 캔버스 옆면에 뭐 한두 마디 정도의 단어가 들어간다든지, 눈에는 보이지 않더라도 그 캔버스 뒷면에 이제 제가 단어나 이제 의성어 같이 어떤 소리로 연결되는 듯한 그런 단어들을 제가 간단하게 메모를 해서 하는 편이어서, 모든 작품에 다 하나하나 캔버스 뒤에 써져 있는 건 아닌데 메모장에 쓰거나 캔버스 뒤에 써서 작업을 하고 있어요. 뭔가 그 전업 작가 고민은 항상 똑같은 고민인 것 같아가지고 그냥 작업을 계속 할 수 있나? 약간 이런 고민은 근데 좀 당연히 계속 하는 고민 같아가지고, 그거는 뭐 딱히 전업 작가라고 해서 뭐 되게 다른 상황인 것 같진 않아요. 그냥 각자의 상황이 다를 뿐이라는 생각이 들어서, 최근의 고민은 내가 그리고 싶어 하는 게 많은데 좀 체력이 좀 딸리는 것 같아서, 좀 뭐 팔이 아프다?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면은 신체적으로 이제 에너지를 분배해가지고 잘 효율적으로 작업을 할 수 있을까? 약간 그런 고민하고 있어요. 근데 저는 루틴이 막 되게 정확한 편은 아닌데, 그래도 약간 규칙적으로 하는 걸 좋아하는 편이긴 해서, 규칙적인 게 약간 좀 안정감을 주는 것 같아가지고 거의 매일 나가려고 노력하고 있고, 아침에 나가서 뭐 저녁에 퇴근하고 그게 루틴 아닌가요? 근데 너무 늦게까지는 안 하려고 해요. 다음 날에 또 약간 영향이 있으니까. 저는 음악을 별로 잘 듣진 않아가지고, 근데 작업을 할 때는 또 너무 좀 신나거나 뭐 이런 것도 배제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는 드라마를 많이 보거든요. 그래서 드라마도 약간 너무 장르물 말고 무섭거나 너무 신나고 막 이런 거 말고 좀 그냥 말만 읊조리는 그런 드라마 위주로 좀 BGM으로 많이 틀고 작업하고 있어요. 너무 많은데, 외국 작가는 전 데이비드 호큰이 항상 작업을 항상 계속 하시는 뭔가 그런 열정적인 태도? 약간 그런 게 되게 멋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, 인상 깊은 시여가지고 그 포도라는 시를 되게 좋게 읽었고, 그 시인의 뭔가 다른 작품들도 좀 그래서 몇 개 찾아서 읽어보고 이랬던 것 같아요. 그 영화는 원래 영화도 많이는 안 보지만 브로커랑 헤어질 결심 최근에 봤던 거 좋았던 것 같아요. 지금 제일 이슈는 그 몽구 산책인데 몽구 산책 시에 좀 식탐이 너무 많아서 갑자기 쓰레기 먹고 이러거든요. 그거를 좀 어떻게 하면 못 먹게 할 수 있을지, 그게 이슈예요. 저 이거 다시 하면 안 돼요? 작업 과정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는데 다른 분들도 되게 잠깐 저